날씨가 참 좋았는데 이번 주는 조금 덥습니다. 이상 기온 때문인지 지난주는 아침에 되게 쌀쌀했어요. 처음으로 춥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되게 좀 더우네요. 작년 말에 가사 도우미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가사 도우미를 뽑아야 했던 이유랑 그 다음에 가사 도우미를 어느 정도 샐러리로 뽑았는지, 그리고 뽑는 과정도 조금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먼저 토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강아지 토리가 사실 그 영상에 거의 나오지 못했거든요. 애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괜히 안 좋은 영상을 보여줄 바에야 좀 숨겨야지 해서 숨겼는데, 이 토리가 상태가 되게 심각했습니다. 사실은 병원을 안 데리고 왔어요. 병원에 데리고 가서 토리가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건 명백해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약 과다. 크리스가 하는 말을 한국말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최초 토리의 피부병이 원인이 되면서 나타난 합병증으로 5군데의 의사 처방이 다 달랐고, 그들의 처방에 따른 여러 종류의 약을 과다 복용한 이유로 건강이 최악으로 악화되었는데, 결국 의사에 대한 신뢰감이 제로가 되면서부터 크리스는 이곳 태국의 동물병원 자체를 지워버렸고 약 복용을 멈추었는데, 그때부터 토리의 건강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원래의 건강했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렇게 그냥저냥 지내다 어느 날부터 토리의 발작이 잦아들기 시작했고, 그 발작을 영상으로 찍어 한국에 보냈더니 한국 의사쌤은 크리스가 추측했던 심장의 문제가 아닌 간질병에 의한 발작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발작 횟수와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약을 3개월간 복용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발작 증세는 좀 낫다 싶었지만 토리의 전반적인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는 듯 하였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작 증세를 보였는데 약 2달 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잦아졌고, 발작 시간도 처음엔 1분 정도였지만 최근엔 30분 정도로 지속되었다. 발작의 시작 증세는 무의식 중 무작정 걷기이다. 한동안 그러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풀썩 주저앉고 숨을 빠른 속도로 헐떡거린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경과 후 발작이 시작된다. 문제는 발작 횟수가 최근 들어 거의 매일 하루 1회로 늘어난 상태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너무 안쓰럽고 보는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일도 거의 못하고, 아, 얘를 보내야 되나, 그런 안락사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이제 매일 그 과정에 있다 보니, 아, 애 보낼 때 보내더라도 마지막 한 번만 더 병원에 데리고 가보자. 그래서 저를 처방해주는 약사분이 계신데 되게 용하세요. 약사님인데 약 한 번만 먹으면 다 나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패밀리 닥터, 저희 주치의라고 있어요.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이런 약을 찾아서 토리에게 복용시키라고 해서 그런 설명을 해줬더니만 그런 유사한 약을 찾아준 거예요. 근데 그 약을 주신 분이 그 약사분 친구분이신데, 그분이 동물병원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약사분한테 동물병원 의사분한테 가고 싶다, 토리가 심각하다 그랬더니만 잘하니까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나는 의사를 신뢰하지 않지만 마지막에 너무 심각해서 어차피 죽을 아이인 것 같아서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싶다 그랬더니만, 이제 그분이 한 열흘 동안 한 3회를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 수치가 너무 부족하다고 그 당을 넣어서 수액을 맞췄습니다. 반나절 동안.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 다시 오라고 해서
그날 수액을 맞춰서 집에를 갔는데 한 4개월 만에 뛰어다니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맨날 고통스러워하고 걷지도 못하고 픽픽 쓰러지는 거 보면은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지 막 눈물이 나요. 그런 거 보면. 근데 한 4, 5개월 만에 뛰어다니는 걸 보니까 그걸 봐도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좋아서. 그날 이후부터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결론이 쿠싱 신드롬 같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찾아보니까 되게 심각한 병입니다. 완치가 불가능하고 합병증이 생기는 되게 심각한 병이에요. 근데 저는 병명을 알아낸 자체만으로도 기뻤습니다. 병명을 알면 어쨌든 약이라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쿠싱 증후군 약이 꽤 비싸대요. 그 정확한 쿠싱 증후군인지 아닌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사하고 그게 확실하면은 그때 이제 쿠싱 증후군 약을 죽을 때까지 복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검사를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이후부터 얘가 퍼진 적이 없고 눈빛도 살아있고 너무 건강한 거예요. 지금 한두 달 전부터 그 눈에 이제 눈물 흘리면 빨간색 있잖아요. 그게 귀에서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애가 반이 빨간색으로 변했거든요. 그게 지금 토리의 상태인데 작년에 토리가 되게 힘들어할 때예요. 작년 연말쯤 원래 이제 계획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 토리 때문에 거의 집에만 지내는 게 일상이 됐고 사실 저는 여기 관광 오신 분들보다 몰라요. 아는 게 없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거의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부터는 그래도 좀 돌아다녀야 되지 않을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 동생이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동생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가사 도우미를 뽑자고. 작년 연말에 가사 도우미를 뽑았습니다. 그걸 여기는 페이스북에 많이 올려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가사 도우미를 뽑는다고 올렸더니만 여기 아는 지인분이 자기 딸이 그걸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케이 해서 그 딸을 상주하는 가사 도우미거든요. 방을 하나 내주고 너는 여기서 청소랑 간단한 요리, 그 다음에 빨래, 그리고 집중적으로 강아지를 케어해야 된다. 강아지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근무해 해서 재웠죠.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이제 한 8시에 일어났나? 그래서 지금 여기 야외 응접실에서 동생이랑 카톡하고 유튜브 이걸 보고 있는데 저희보다 한 1시간 늦게 일어났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니 오더니 여기 옆에 같이 앉더라고. 그러더니 같이 스마트폰을 보더라고요. 냅뒀어요. 그러고 나서 배가 고파서 아침을 만들어서 여기 놓고 먹였죠. 같이. 잘 먹더라고요. 설거지는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제가 했어요. 거의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냥 냅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설명을 한 번 더 했어요. 오케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 전날이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조금 어이가 없어서 그냥 동생이랑 웃어 넘겼는데 그 다음날이 말일날이었거든요. 12월 31일. 그날은 자기 친구랑 파티 약속이 있다고 해서 초저녁에 나갔는데 그 다음날 10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술을 많이 먹었나 보더라고요. 오자마자 지방에 들어가서 잠든 것 같아. 그래서 저녁 때 저녁을 만들어서 두들겨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장하라고 숲도 주고 해서 다 먹었죠. 다음날 깨워서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해서 돈을 3일 해가지고 3,000바트를 줘서 보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가사 도우미 저희가 경험한 부분이고 그 다음날 이제 전문적으로 하자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페이스북에 그 그룹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유머와 가사 도우미라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포스팅을 했죠. 그랬더니만 몇 명이서 이렇게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포스팅 하기 전에 대충 샐러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훑어봤더니만 한 15,000바트 정도 주면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주하는 가사도우미를 뽑는다. 샐러리는 15,000바트. 한국 돈으로 60만 원 정도. 이력서 보고 첫 사람을 인터뷰를 하고 뽑았어요. 너 내일부터 와서 일해. 근데 그 다음날 안 오는 거예요. 잠수해요. 왜 잠수를 안 오지? 좋다고 해놓고선. 혹시나 남자 둘이 사는 집에 사는 게 부담됐나 해가지고 포스팅을 다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리스크가 있을까 해서 샐러리도 2만 바트로 올렸어요. 그래서 또 처음 인터뷰 본 여자를 뽑았어요. 그 다음날 출근하기 전에 저녁 늦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기는 미얀마 사람이고, 여기 상주하는 가사도우미는 거의 90% 이상이 미얀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미얀마 친구인데 자기는 한국 음식을 못 먹는다. 그래서 스페셜리 자기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5,000바트를 식비로 더 달래는 거예요. 근데 사실 2만 바트면 꽤 좋은 조건인데 거기다가 5,000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조금 있더니 3,000바트로 깎이더라고요. 대꾸 안 했죠. 그랬더니 다시 2만 바트로 원복이 됐는데 대꾸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나 대신 자기 친구를 뽑으면 어떻겠냐 하더니 지 친구 사진이랑 경력을 이렇게 쭉 보내더라고요. 그냥 대꾸 안 했어요. 그 다음날 포스팅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뽑은 친구인데 나이가 26살이고 이 친구도 미얀마인데 미얀마에서 대학을 나왔고 전공은 국문과 전공이더라고요. 기본적인 청소하고 간단한 음식 그리고 세탁 그리고 토리 케어. 근데 그 다음날부터 잘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잘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하나를 얘기하면 한 두세 네 개를 하는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그 전에 미국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배고프고 때가 되면 우리가 얘기 안 했는데 양식을 이렇게 쓱 만들어갖고 거의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 수준으로 이렇게 갖다 주니까 저희야 깜짝 놀랐죠. 근데 더 놀란 게 제가 그 친구 앞에서 김치찌개를 한번 했는데 엊그저께는 김치찌개를 만들어갖고 갖고 왔어요. 먹으라고. 토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토리에 대한 걱정, 하루 종일 그 토리 옆 걱정으로 머리를 이렇게 싸매고 있는 그게 보여갖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근데 최근에 토리가 이제 건강해지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갈 때는 자기는 토리 병원은 자기는 무조건 가야 되겠다. 자기가 케어를 하니까. 그래갖고 병원도 이 친구랑 같이 가요. 설명도 다 듣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물에 설탕도 넣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게 스마트한 친구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족스럽고 토리도 좋아하고 그래서 요즘은 외출할 때 마음이 편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토리 때문에 가사도우미를 뽑게 됐는데 태국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다 필요 없고 와야지 뽑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뿐이고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여기 태국이고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이 친구가 나타나서 여기 있어야지 우리가 뽑았구나. 그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하여튼 태국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데 금전적인 거 비즈니스나 이런 부분이 엮였을 때는 좀 실망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요번에 배운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사도우미도 뽑고 토리 병명도 이제 알았거든요. 요번 일요일 날 병원에 데리고 와서 쿠싱 증후군에 대한 그 정확한 검진을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은 약값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병명도 몰랐거든요. 아프면 보듬고 그냥 같이 힘들어하는 게 단데 이제 처방을 할 수 있게 됐고 애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꼬여있던 몇몇 큰일들 중 사람 아주 사는 게 어디나 고통스러웠던 똑같다. 문제 그 하나가 얘기를 잘 해결될 듯해서 상당히 들뜬 크리스이다. 너무 좋다면서 잠도 자지 않고 후벼파던 AI도 토리의 급격한 건강 악화로 제껴두었었는데 슬그머니 다시 또 시작하는 중이다. 그런데 딱 이 시점에서 크리스가 좋아라 하는 형에게 한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얘기인즉 AI로 뻔한 심파극 만들지 말고 크리에이티브한 걸 만들라는 거였다. 크리스의 취향은 심파극인데 어쩌라고. 하지만 형의 조언도 무시할 수 없는 관계로 지금 마음을 돌려먹고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려 골몰 중이다. 크리스는 그의 취향 저격인 심파극을 현재로선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고 애정하는 형의 조언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관계로 그 결과 크리에이티브한 심파극에 도전하는 중이다. 과연 뭐가 나올까? 크크크.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